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해외 축구 한번 주중에 또 세리아 경기가 많아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6경기 정도 이탈리아 리그만 다룰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탈리아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기도 하고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리그여가지고 세리아를 노리시는 분들은 좀 얻어가시는 게 있을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녹화하고 있는 현재는 아직 배트맨의 발매가 안 된 상황이어가지고 기준점이나 배당 이런 것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얻은 것들 바탕으로 하는 거니 이런 점들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로마 대 파르마인데요. 파르마는 뭐 3경기 무득점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작년에 우수한 자원들을 여러 내보낸 다음에 저득점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는 뭐 15등 정도에 그쳐있고 3득점 7실점이라는 리그 최저득점 팀이기도 합니다. 파르마가. 반대로 로마는 지금 8득점 3실점, 굉장히 적은 실점으로 2등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맞대결이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은, 자, 원래 로마랑 파르마는 예전 이탈리아가 한창 전성기일 때 그때 이제 세리아 7공주 멤버였었거든요. 파르마도 한창 뭐 센 시기가 있었는데도 오늘 이제 로마의 홈구장 올림피코 스타디움이잖아요. 파르마는 올림피코 원정에서 마지막 승리가 1997년입니다. 지금 여기 한눈에 봐도 일단은 승리가 원정 승리가 파르마가 없는 게 보이고 전부 다 이긴 건 홈에서 이긴 거였었어요. 심지어 두 번째 페이지조차 이렇게 원정승이 없습니다. 1997년 이때 한번 파르마가 원정에서 로마를 한번 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튀랑이나 부폰, 칸나바로, 크레스포 이런 선수들이 파르마에서 뛰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옛날입니다. 그만큼 그 이후 22경기 동안 3무 18패 정도로 올림피코에서는 전혀 힘을 못 썼던 파르마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로마가 살짝 아쉬운 거라면은 얘네들이 올해 좀 지독한 저득점 중에 이제 고생 중인데 원정은 리그나 유로파 리그 전부 전승이었거든요. 5전 전승. 근데 홈에서는 가끔 자빠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리그에서도 2패를 했었고 유로파에서도 한번 졌고요. 그래서 언더는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예전보다도 격차가 훨씬 더 큰 상황이라 기록상 로마를 보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요즘에 좀 변화가 생긴 게 이게 로마도 득점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공격수들을 못 믿어서 디발라 옆에다가 크리스탄테를 배치를 합니다. 아탈란타 시절에 파푸 고메즈랑 파살리치 조합처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가스페리니 감독은 또 이제 팔레르모에서 디발라를 세리아의 데뷔시킨 감독이기도 해서 디발라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감독이에요. 어떻게 써야 될지 아는 감독이다. 뭐 그런 점도 살려서 저는 일단은 언더가 괜찮고요. 기록처럼 로마가 파르마한테 진 적이 없었다. 이게 배당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마의 배당이 뭐 한 1.5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일반승도 메리트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햄물 같은 것들도 괜찮겠다. 그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코모 대 베로나입니다. 사실 뭐 특별한 건 별로 없고요. 그냥 코모는 조용조용히 괜찮은 수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득점이 많이 나진 않는다 이런 건데 반대로 근데 베로나가 지금 리그 무승팀입니다. 0승 5무 3패. 시즌 무승팀이에요. 이탈리아에 딱 이런 무승팀들이 4팀이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다. 직전 경기 또 이제 칼리아리한테 홈에서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결국에 그거를 뭐 추격당하기도 하고 코모 원정에서는 거의 뭐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코모가 배당이 한 1.5 정도가 나온다면은 일반승으로도 볼만하고 그 이하라면은 그냥 마헨으로 고배당 정도만 노려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느낌이 경기네요. 그리고 다음 유벤투스 대 우디네세입니다. 여기도 이제 비안코네리 더비라고 조금 유명한데 어쨌든 유벤투스는 지금 모든 대회에서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5무 다음에 최근에는 3패다. 이게 8경기 연속으로 유벤투스가 승리가 없는 거는 2009년이 마지막이고 그때 당시에 라니에레 감독이 이런 성적을 거둬갖고 잘렸습니다. 마침 투도르 감독도 잘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4경기 동안에는 아예 유벤투스가 득점조차 없는데 4경기 동안 골도 못 넣은 게 91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지금 유벤투스는 거의 뭐 근 한 20-30년 만에 가장 안 좋은 시기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맞대결 상으로는 보시다시피 유벤투스의 승리 빈도가 상당히 높고요. 우디네세가 지난 15시즌 동안 딱 3번밖에 못 이겨봤습니다. 그래도 지금 같은 유벤투스라면 20-30년 만에 이렇게 못하는 시기가 잘 안 찾아오는데 지금 상태의 유베라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우디네스의 프랭 같은 거 노려볼 만한 경기지 않나 싶네요. 자, 다음은 볼로냐 대 토리노입니다. 뭐 딱히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볼로냐는 그래도 요즘에 조금 상승세입니다. 리그에서도 5위까지 올라왔어요. 아직까지 뭐 시즌에서는 홈 무패이기도 한데 반대로 토리노도 조금 상승세거든요. 제가 얘네들이 이 수비진 쪽에 많이 팔았다. 이번에 뭐 리치도 팔고 이러면서 많이 거덜났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은근히 좀 득점 같은 거 많이 하면서 괜찮게 하긴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바로니 감독이 그전에도 좀 오바적인 성향이 있는 감독이었는데 라치오를 떠나서 토리노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뭐 오바 같은 것들도 생각해보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볼로냐 원정에서 토리노 사이드를 좋게 본다. 그것도 조금 힘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아마 볼로냐의 배당이 좀 맛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느니 차라리 좀 오바 같은 거 한번 도전해보는 정도 그 정도만 믿어보고요.
다음은 제노아 대 크레모네세입니다. 그래도 제노아가 옛날에 막 1920년대 이때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했던 팀이었었어요. 나름대로 역사도 있는 팀이고 1부 리그에 좀 오랫동안 살아있는 팀인데 지금 시즌 3무 5패로 리그 전체 꼴찌입니다. 그리고 뭐 홈에서도 작년부터 이제 2무 5패로 잘할 게 별로 없어요. 설마 이제 제노아 정도 되는 역사가 있는 클럽이 강등당하겠어? 뭐 그런 마인드지만은 경기력도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이제 작년에 투톱 레테기아 그비드윈손을 팔으면서 공격에 참 답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런 양상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레모넷에도 시즌 초반에 2승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얘네들도 2승 다음에 지금 5무 1패입니다. 무승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게 많이 보이죠.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무승부 같은 고배 단각을 볼만한 경기 같다. 그 정도 의견 내놓을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밀란 대 피오렌티나입니다. 여기도 예전 이제 세리아 7공주 멤버들이라고는 해도 피렌체도 무승팀이에요. 3무 4패 강등권입니다. 반대로 인터밀란은 작년에는 뭐 챔스 준우승 더불어 몇 년간 지금 리그에서 계속 성공적인 클럽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인터밀란이 요즘 조금 상승세에 있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친선전 이거를 제외하면은 최근에 모든 대회에서 7연승 중이었었거든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지금 여기 나폴리한테 한번 자빠졌는데 이것도 되게 억울한 경기입니다. 뭐 페널티킥으로 첫 실점을 한다든지 그리고 막 공격적으로 하다가 역습에 얻어맞은 거 골대샷이나 뭐 여러가지 득점 찬스는 훨씬 더 인터밀란이 많았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PK가 사실 이게 되게 좀 VAR 시대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디로렌조가 뭐 돌파해서 들어오다가 볼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디로렌조의 동작이 같이 이렇게 막으로 오는 선수를 오히려 자기가 몸으로 막는 골이었었거든요. 진로방의 느낌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심이 PK 사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심은 그러고 나서 VAR을 보지도 않고 그냥 PK를 강행을 했습니다.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이었는데 덜미는 잡힌 골이었었고 이후에 판도에 되게 결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명의 심판 다 향후 배정 제외 조치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작년에도 피오렌티나가 인터밀란을 홈에서 3대0으로 잡아본다든지 이런 뭐 저력도 보이긴 했었는데 바로 그 직후 원정 경기에서는 또 지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피렌체가 뭐 저력이 아주 없진 않지만은 올 시즌 무승이니만큼 결과는 못 내고 있는 시기고 인터밀란 어쨌든 이렇게 상승세였습니다. 직전 나폴리전도 되게 억울하다고 봐야 되고 내용이 주춤했다고 보이진 않아서 전 이 경기는 인터밀란을 좋게 보고 뭐 헨슨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경기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탈리아 세리아 위주로다가 여러가지 뭐 기록들도 꽤 있길래 가져와 봤고요. 내용상으로 좀 억울한 일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이런 폼적인 부분에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냐 그런 것까지 가져왔으니까 한번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주말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